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우리 시장 아쉽게도 파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4월에는 시장이 좀 올라줄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굉장히 좀 우울한 흐름이에요. 네.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다. 오전장에 만들었던 이제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면서 하락폭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운명의 일주일이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 운명의 일주일일까요? 네. 어쨌든 뭐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거의 한 4년, 5년 만에 공매도가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가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발 악재가 이제 더 좀 결정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이제 우려.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은 상호 관세가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전언을 좀 들어보면 아직 상호 관세가 부과될 국가도 확정이 된 것 같지가 않고 어떤 품목에 몇 퍼센트 이제 관세를 부과할지도 확정이 된 것 같지 않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만 이제 구상이 좀 들어있고 백악관 참모들이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하려고 해도 먹히질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더 좀 무거운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상호 관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강도 높은 이제 고율 관세와 그리고 이제 부과되는 국가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1%가 넘게 급락하고 있고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거의 3% 가까운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호 관세 이슈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번 주 시장을 저점으로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주를 어떻게 좀 버틸 것인가, 특히 이제 지수의 하단을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을 좀 해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2,500 정도, 코스닥은 이제 770포인트 정도, 요 자리가 진짜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벌써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이탈하고 거기서도 거의 20포인트 이상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낙폭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2025년 들어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넘게 매도한 게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4번 정도 이제 1조 넘게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공매도에 대한 이제 악재는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이제 보고요. 남아 있는 건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제 이슈인데 어쨌든 저는 뭐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 이후에는 협상의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유연성에 대한 걸 이제 언급을 좀 했었기 때문에 4월 2일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4월 3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 2,500선 지지 여부, 코스닥 770선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고 주 초반에는 조금 이제 약세장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좀 해두시고 주 초반에는 약세장을 조금 대비하는 방어적인 전략이 이제 분명히 조금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운명의 일주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의 수급 특징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지난 금요일 날 오후장 수급 특징주였던 알테오젠을 그대로 좀 이어받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로봇 업종이 가장 좀 큰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들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오전장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알테오젠은 거의 6%가 넘게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피해가 입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미 지난주까지 선조정이 먼저 이제 들어왔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로봇 업종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이젠 R&M이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봇 업종도 공매도에 대한 피해 우려로 이미 지난주에 먼저 얻어맞았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과 로봇 업종이 코스닥 지수의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는 반등 시도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업종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면 에코프로가 거의 뭐 12%, 13%가 넘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2차 전지 쪽은 반등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또 외국인들은 지난번에도 사실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도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1순위로 지금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이제 LG 엔솔을 포함한 배터리 셀 기업들이 공매도의 제1 타겟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와 관련된 이제 우려는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좀 강했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 업종 이렇게 이제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하고 로봇 업종은 먼저 얻어맞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등이 들어올 때는 제약 바이오 업종과 로봇 업종이 훨씬 더 좀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오전장 특징주 알테오진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속에서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삼성전자를 한번 픽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알테오젠이 버티면 코스닥 시장도 버티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또 버티면 코스피 지수도 이제 버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시총 1위 삼성전자, 그다음에 2위 SK 하이닉스가 오늘 나란히 3%가 넘게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결국 또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도대체 이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똥이 지금 자동차 다음에는 반도체로 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 지난주까지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3.5%가 빠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4%가 넘는 이제 하락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 우려가 일단 먼저 작용을 좀 하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내리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지난 1분기 잠정 실적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지나고 나면 저는 또 반도체 종목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초반에는 2차 전지 업종과 반도체 업종의 이제 약세 그리고 이제 주 후반이 이제 가면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 회복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단기 저점을 한 57,000원에서 58,0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0일 2평, 20일 2평 요게 이제 계속 추세가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7,000~58,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 코스피도 하단이 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오후장에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삼성전자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먼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나와주다가 지금 아쉽게도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네, 어쨌든 개장 초반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네. 뭐 13%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고 요 종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딱 하루 만에 수익률 지금 20%를 이제 찍은 거거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암제 이제 네스파립이라고 하는 항암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자큐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로열티가 이제 기대되다 보니까 앞서 제가 오전장 특징주로 알테오젠을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전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차 잔고가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이제 먼저 맞았다,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오히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1%대까지 이제 추락을 하면서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에서는 머크, 뭐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바이오젠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와중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 좀 윗꼬리가 조금 길게 좀 달리고 있는데요. 추세 자체는 이제 상방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오히려 신규 상장된 종목, 작년 연말에 이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의 피해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고 향후에 자큐보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로열티 수익을 이제 감안하면은 주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오늘 2만 원 정도가 지지된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라면 다시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목표가를 24,000원 정도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22,5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으니까 목표가 그대로 24,000원 좀 유지를 하면서 2만 원짜리 지지되면 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2만 원 근처에서 매수, 목표가 24,000원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화비전이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영향을 뭐 이렇게 딱 양분해서 설명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악재,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악재와 관세라는 악재 두 가지로 보면 2차 전지 업종은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이제 악재가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는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다음 이제 반도체까지도 관세가 이제 부과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제기가 좀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한 소부장 종목들까지 일제히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지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비전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TC 본더를 신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밸류 체인에 이제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이제 부여를 좀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오늘 한미 반도체는 지금 10%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하나비전은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21선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지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요 구간이 이제 지지가 좀 되면 하나비전도 6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변동성이 지금 오늘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하나비전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도 여전히 6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000원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인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또 빠지면서 네.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장비 종목 이제 하나비전 리뷰해드렸고 또 소재 종목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 동진세미캠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쉽게 오늘 4% 정도 이제 주가가 좀 밀리고는 있어요. 개장 초반에는 훨씬 더 많이 밀렸었거나 한 7% 정도 이제 밀렸다가 그래도 간신히 아랫꼬리는 조금 잡아주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상호 관세가 이제 시행되기 전까지는 발효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또 1분기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 업황 자체가 1분기까지는 어쨌든 비수기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감익 요소를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오히려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악재가 좀 소멸되고 오히려 이제 2분기 이후에 반도체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다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주 초반에 약간 조정이 좀 들어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이제 꺾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견뎌주시면 목요일 지나고 나면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아마 지금 한 4조 7천억에서 5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구간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2분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특히 레거시 업황이 이제 살아나고 D램 고정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요일 이후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화수 한 3일 정도는 반도체는 조금 버티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셨다가 목요일 이후에 반도체 비중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이제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럼 동진세미캠도 충분히 3만 원 위로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편안하게 또 보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상승 사이클 여전히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4월에 좀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관세가 가장 좀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충격에서 조금 자유로운 업종을 하나 좀 골라봤는데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31,300원 현재가로 S&T 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랭식 이제 교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열회수 보일러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일단 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S&T 에너지는 대표적인 이제 천연가스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의외로 오늘 조선 방산 업종이 잘 버티죠. 적어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는 방산과 조선이 조금 자유롭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강하고요.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화학 플랜트 쪽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다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특히 미국항 매출의 상당 부분이 LNG, 이 천연가스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이제 천연가스 이제 프로젝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정도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열심히 좀 팔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T 에너지가 반사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이제 미국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천연가스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이 천연가스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수주를 이제 또 공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복합 화력 발전소향 HRSG 요걸 이제 수주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업사이클도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도 뭐 고점 대비 이미 한 20% 정도 조정이 좀 진행된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관세 악재가 워낙 좀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선조정을 받은 천연가스 종목들 중에서도 S&T 에너지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 이평을 오늘 정확하게 지지를 좀 받고 추세를 좀 살려놓고 있는 모습이니까 현재가로 좀 공략을 좀 해보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3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손절가는 2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S&T 에너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도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한 좀 피해를 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98,700원 현재가로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자동차 관세 부과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그 다음 날 25%의 이제 고율 관세를 이제 매긴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누구도 이제 예상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한데요. 반도체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관세 부과를 안 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의약품도 결코 이제 관세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 이 신약 개발 매출이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점프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특히 올해는 매출액이 거의 7천억대까지 급증할 걸로 이제 전망을 좀 하면서 지난 2월 초에 SK바이오팜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18%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한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때 딱 13만 원 근처까지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거의 30% 가까운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 실제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당장은 관세 우려가 없는데요. SK바이오팜은 논리가 조금 달라요. 이미 미국 쪽에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4천억 원이 넘는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엑스코프리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SK바이오팜이 피해를 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지 공장을 빨리 이제 증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SK바이오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이제 대응 차원에서 미국 현지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로 SK바이오팜은 미국 현지에 현지 법인을 이미 이제 설립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 물량을 전부 다 이제 SK바이오팜의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올해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거의 뭐 25% 이상, 최소 25%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면 적정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10조 원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7조 원 후반밖에는 안 돼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지금 싼 구간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좀 잘 버티잖아요. 악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다 선반영이 됐고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아직까지 주가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이제 저가 매력을 좀 보고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이제 중기 관점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SK바이오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빠지고 있잖아요. 자세한 시장 진단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이 공매도의 여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월 2일 날 이제 발효될 상호관세에 대한 이제 실제 시나리오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